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책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국립도서관에 이 책의 작가로 정식으로 등록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험난했어요. 제 나이에 컴퓨터가 좀 약해요. 우리 나이는 다 그렇죠. 4, 50대하고 전혀 틀리죠. 예, 컴퓨터 실력이. 쉽게 컴맹에 가깝습니다. 겨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4, 50대만큼은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끝날 작업을 저는 한 2달 가까이 했습니다, 이게. 이 전자 서류, 이게 한 10대까지가 되거든. 10대까지를 컴퓨터 실력도 원활치 못한데 해내기가 여간 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여튼 마치 거대한 장벽이 있는 것 같이 그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여튼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죽을 때까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영역, 새로운 영역이 계속 부딪혀요. 그 영역을 뛰어넘으려면 또 배워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우리 나이에 컴퓨터 배워가지고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만 2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국립도서관에 작가로 등록을 하고 그 번호를 받았어요. 그 번호가 ISB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 예, 어, 전자책으로 동양의학의 여행, 어, 남반은 999-002-02 이렇게 쭉 나가죠. 저자는 장주신. 아, 발행 예정일은 앞으로 한 며칠 남았습니다. 한 10일 남았습니다. 5월 25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 북, 뷰크, 예, 네 군데로 나가고, 가격은 2만 원, 음, 발행 형태는 PDF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이게 험난한 길입니다, 이게. 그걸 한 2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드디어 국립도서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동안에 유튜브에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해외 의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도 많이 했지만 중국 그 넓은 대륙에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제 장침도 있고 여러 가지 침이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 쓰는 그 삼오행침, 목화토금수 오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조그마한 삼오행침 그걸로 사실 아주 다 쓰다시피 했습니다. 음. 중국 병원에서도 3년 동안 근무를 했죠. 그래서 중국 환자들이 유독 항거더 장타이프, 항거더 장, 한국의 장타이프만 하여튼 인기가 좋았습니다. 많이 찾았어요. 그만큼 그 효과가 좋았고 오행침이라는 이게 한국의 삼오행침법이죠. 그래서 오행침은 다른 침하고 틀려가지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간이 뜨겁다. 그러면 간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간이 너무 차갑다. 그러면 간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콩팥에 진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콩팥에 진액도 보충해 줄 수 있고, 신수를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이 열이 많다. 그러면 시원하게 딱 침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심장이 시원해져, 편안해져. 음, 그 폐가 너무 진액이 부족하다. 진액이 부족하면 기침, 감기, 뭐 콜록콜록, 막 그러죠. 가래도 생기고, 진액이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에 그 진액이 생기게 다 침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같은 침이지만은 그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행침이라는 게. 그래서 장침 쓸 때가 따로 있고 오행침 쓸 때가 따로 있고 이러거든. 장침 하나만 고집을 내서는 안 돼. 적절히 섞어서 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또 침이 최고다. 침만 가지고 또 그 고집을 피면 안 돼. 침이 못하는 역할은 또 약초가 하는 거거든. 침, 뜸, 약초 이걸 총동원해서 의료 봉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동양 전통의학이라는 게 이게 서양의학이 못하는 부분들이 한 절반은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서양의학의 장점, 전통의학의 장점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맞게끔 건강관리를 하고 이렇게 에, 그 병을 다스리는 게 더 정확하다. 양쪽을 다 알아야지만 우리는 어차피 전통의학을 했기 때문에 전통의학에서도 침의 장점, 뜸의 장점, 약초의 장점 각각 구분해 가지고 적절히 이걸 이용할 줄 알아야 보다 더 폭넓은 의술을 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한 내용을 엄청 많습니다. 중국 대륙 대륙에서부터 베트남까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중국은 의룡지ang, 무단지ang, 하요 연변, 베이징, 다련, 위해, 칭다오, 상하이, 항저, 저지앙 이렇게 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위에서도 쫙 갔어요. 특히 요령 다슈에 요령 중위대학, 요령 중위대학이라고도 하고 한의학이라고 한의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요즘에는 이제 중위대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전 전통적으로 한의학, 한의대 또 똑같습니다. 한의학이나 어, 한국 한자가 한국 한의학, 중국 한나라 한 발음은 똑같은데 글씨는 틀리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예전에는 한국 한이야 한국 한자를 썼지만 옛날 뭐 학위 뭐 이런 건 중국 한자를 썼어요. 한나라 한자. 그래서 하여튼 중국 한의대는 한국 한의대는 발음은 똑같은데 정확하게 글씨로는 구분이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침, 뜸, 약초. 그래서 의료 봉사를 한 그 기록들을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의료 봉사한 게 엄청 많은데 기록을 빠뜨렸어요. 그 베트남, 어, 일본도 내가 많이 했는데 일본도 기록을 빠뜨렸고, 하여튼 뭐 제 삶이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내가 정신없이 살았죠. 계속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자책으로 국립도서관에 등록을 해야 할 이런 일 이게 제 입장에서는 도전의 연속이야. 그래서 이걸 그 기록을 책으로 내 가지고 ISBN을 남발을 받았어요. 가지고 교보문고가 됐건 뭐 알라딘이 됐건 이렇게 쭉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 시기가 앞으로 한 열흘 남았네. 25일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 속에 비방을 쫙 실어놨어요. 그 유튜브로 하기가 한계가 있어. 음, 약초 전문가, 침술 전문가들은 보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아, 굳이 그렇게 전문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전문 용어를 가급적 쓰지 않고 쉽게 예, 써놨기 때문에 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가까운 약초 식품을 사다가 집에서 큰 주전자에다가 약초를 데려서 이렇게 에, 먹게끔 이렇게 다 안내를 다 해놨어요. 이 책만 보시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봉사하면서 수없이 많은 질병들, 그런 비방, 이런 것들을 책에 다 수록을 해놨거든. 이걸 다 유튜브로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책을 통해서 어, 에, 아시길 바라겠고요. 그 내용을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대략적으로 전부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동양의학은 근본 치유를 합니다. 현대의학은 근본이 아니야. 꺼죽 겉만 치료하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본 치유가 안 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여야 돼. 고혈압, 당뇨 이런 건 그때뿐이야. 2, 3일 지나면 또 약을 먹여야 돼. 고혈압이 됐건 당뇨가 됐건 안 먹으면 안 돼. 근본 치유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근데 약초는 안 그래요. 약초는 한 달, 두 달 계속 약초를 데려 먹고 그러다 보면은 근본 치유가 돼. 고혈압이 됐건 당뇨가 됐건 뭐 위장병이 됐건 예, 뭐 이런 질병들. 그래서 양쪽을 다 관심을 둬야 무병장수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쪽을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음. 양쪽을 다 알고 무시하는 거하고 모르면서 무조건 무시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책을 제가 냈기 때문에 그 주 내용을 하나하나 쭉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건 너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사실 너무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걸 다 자세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의 특성 아니면 동양의학만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비방들을 이렇게 쭉 그 이유, 원인, 근본 그 원인 그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뭐 그 요약해 놓은 거, 그 돌연사라는 심장이 잘못돼서 한 번에 그냥 가는 거예요. 어, 다른 뭐 간, 콩팥, 폐, 대장, 비위 이런 병은 어느 정도 고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심장은 한번 맥히거나 탈이 나면 고칠 시간이 없어. 뭐 한두 시간 안에 그냥 가버려. 하고 끝나버려. 안녕. 그렇게 무서운 게 돌연사야. 근데 돌연사라는 게 갑자기 뭐 재수 없어서 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수년 그 이전부터 계속 어, 신호를 보내요. 위험하다는 신호. 예컨대 심장이 뻐근하거나 가슴이 조여오거나 가슴이 따끔따끔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벌렁벌렁 가슴이 둥둥둥 이게 전부 미리 신호를 보낸다고. 그걸 알아차리고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돼. 그건 자연의학인 동양의학, 약초로만 가능합니다. 심장과 관련된 그런 양약은 그런 근본 치유가 안 돼요. 그때뿐이야. 우선 급한 대로. 근데 약초로 하면은 완벽하게 대신에 기간이 길어. 양약은 먹으면 금세 효과가 있지만 하루 이틀면 또 효과 없어지고. 근데 약초는 대신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계속 주전자에다가 당귀, 구기자, 오미자 이런 걸 데려 먹으면 어, 자연히 서서히 좋아져요. 이게 근본 치유가 돼. 다시는 안 그래. 예, 그게 예, 동양의학의 특징이야. 양쪽 그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 무병장수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래 그런 경고를 계속 보냈는데 그걸 막 가슴이 뻐근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괜찮아. 어, 그러다 또 방심하고. 그래서 돌연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방심해서. 방심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번에 그냥 안녕 끝나버려. 그렇게 무서운 게 방심이세요. 심장병. 음. 그리고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갈 때도 잠자리에 늘시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막 고통받고 그러지 않고 죽는 것도 건강 관리를 잘해야 자는 듯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중풍, 암 뭐 이런 걸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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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뭐 하면 엄청 고통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가고 싶지 않으려면 자연과 가까이 이런 약초 이런 걸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연의학인 약초에 대한 강점 이런 걸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눈알이 건조한 건 간이 건조한 것이다. 양방은 눈알이 안 좋아서 가까이 좀 침침하고 안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안경 도수 맞춰가지고 안경 끼면 끝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 한방은 예, 눈은 간하고 연결됐어. 그래서 간에서 그 탑을 차지해야 돼. 아, 간에 피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통기차를 좋아해야 하고 구기자차를 좋아해야 하고 그러면 간에 피가 충분해지면 간이 튼튼해서 시력이 좋아져. 어. 그런 근본 치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력을 조정해가지고 안경을 끼는 게 아니라 귀도 마찬가지야. 귀는 콩팥이야. 늙으면 귀가 안 들려. 잘. 보청기 끼고. 그런데 콩팥이기 때문에 콩팥하고 연결됐어. 그래서 콩팥을 보호해주는 그런 숙주향, 뭐 이런 거, 뭐 오미자, 숙주향, 뭐 많죠. 검정콩, 뭐 이런 거, 이런 거 먹으면은 어, 콩팥이 에, 힘이 생겨서 자동으로 귀가 잘 들려.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당연히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 그와 해당되는 약초를 데려 먹여야 돼. 그래야 콩팥이 최종적으로 튼튼해지면 시력이 좋아져. 그런 식으로 근본을 따진다고. 동양의학은. 예. 보청기, 안경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뿐이야. 예. 그래서 근본을 따지면은 항상 근본 치유를 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아랫배가 찬 여자는 임신하기가 힘들어. 아랫배는 콩팥, 콩팥이고 콩팥이 차가워. 그리고 방광도 차갑고 또 자궁도 차갑고 전부 자궁, 방광 전부 콩팥에 매여 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콩팥이 차가워서 그래. 콩팥이 차가우면 자궁도 따뜻해지고 방광도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근본을 따진다고. 그래서 아랫배가 찬 것은 임신하기가 힘들다. 그 무슨 소리냐? 자궁, 아들 자자, 궁궐궁. 그러니까 아들이 사는 궁궐이야. 애기 집. 예, 예. 그래서 자궁이라고 그래. 예. 근데 애기 저기 에스키모 그 얼음처럼 서늘한 이런 상태면은 이게 씨앗이 안착이 못해. 남자 청자가 들어와도 안착을 못하고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한방에서는 임신이 안 되는 건 자궁을 땄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뭐가 들어와도 안착이 잘 돼가지고 아기가 생겨. 그런 논리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다른 거 검사하고 좀 할 필요가 없어요. 자궁만 땄듯이 하면 돼. 그런 근본 치유. 그리고 감기 걸리면 요 늑막염 요 밑으로 물이 고여. 물이 고면 옆구리를 뚫어 양쪽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폐. 이 늑막은 폐야. 폐가 찬균이 들어와서 그래. 그래서 찬기운은 폐를 따뜻하게 해주면 물이 없어져. 그 물 빼는 백봉용, 도라지 이런 게 필요하죠. 도라지, 백봉용 자연 물질이죠. 그리고 얼큰한 그 고춧가루 이런 거. 고춧가루는 찬기운을 빼내주는 효과가 있죠. 고춧가루는 차가운 폐가 엄청 맑아지게 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얼큰한 짬뽕 국물, 매운 짬뽕 국물, 그걸 한 두세 번만 좋아져도 감기가 씻은 듯이 나서 체남는 독감이라도 어, 얼큰하게 국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연을 이용해서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폐가 차가우면 여기 등락에 물이 고여서 양방식으로는 물이 고있네, 물을 빼야겠네, 구멍을 뚫어. 그럴 필요가 없어. 아까 말한 대로 얼큰한 음식 먹고 도라지하고 백봉운용 이런 거 좋아하면 돼요.
그리고 얼굴과 관련된 걸 참 비방을 해놨어요. 얼굴이 깨끗하지 않은 건 뱃속이 깨끗하지 않은 거야. 뱃속이 깨끗하지 않은 건 뱃속에 냉기가 있다는 얘기야. 뱃속이 차갑다는 얘기야. 찬 기운은 여간에서는 안 빠져요, 이놈의. 예. 음기이기 때문에 음양. 양은 잘 빠지는데 날아가고 그러니까 발산. 그런데 음기는 절대 바닥에 딱 고여 있으면 뭉쳐서 흩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점점 염증도 일으키고 암도 일으키고 그러는 겁니다. 비위 상태도 안 좋아서 소화 상태도 안 좋고 뭐 설사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려면은 뱃속을 따뜻히 해줘야 돼. 뱃속이 따뜻하게 해주면 얼굴이 맑아지고 얼굴이 지저분하고 이런 게 싹 없어져. 막 검버섯이 생기고 전부 뱃속이 냉해서 그래. 늙어서도 그렇지만 늙으면 기운이 없어서 뱃속이 기운이 없으면 뱃속이 따뜻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얼굴이 막 생기는 거야. 검버섯 생기고. 예, 늙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 결국은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본은 뱃속이 따뜻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얼굴이 지저분한 게. 그래서 뱃속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돼. 그러려면 뱃속에 냉기를 빼주는 생강차라든가 건강차, 얼큰한 음식, 짬뽕 국물, 얼큰한 콩나물국 이런 걸 좋아해야 돼. 하여튼 얼큰해야 돼. 그래야 폐도 맑아지고 비위도 맑아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을 생기게 하는 주 원인은 냉이야. 냉을 방치하면 염증을 오랜 동안 방치하면 또 암으로 발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모든 병의 시작이 냉. 그래서 감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감기라는 건 냉한 기운이 폐 속에 기관지 폐에 들어와 가지고 기침하고 뭐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돼.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얼큰한 음식이 최고야. 감기 걸렸을 때도. 그래서 너무 그냥 독한 이런 어, 양방식으로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자연을 이용해서 건강을 관리를 해야 무병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여튼 얼굴과 얼굴에 전부 위경이 이 밑에 눈 밑에 딱 와요. 어. 뱃속이 냉하면 눈 밑에 다크서클 시커멓게 돼. 예. 펜다곰처럼 까맣죠. 다크서클. 예. 이게 전부 위장의 끝이 여기야. 어. 위경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예. 그죠. 얘가 위경 끝이야. 예, 눈 밑이. 예. 그래서 여기가 까만 건 뱃속이 까맣다는 얘기야. 얼굴이 검은 빛이 돈 건 전부 뱃속이 까만 거야. 위경, 대장경 이렇게 올라가죠. 대장경, 그 췌장, 비장, 어, 그가 12장, 소장, 어. 전부 뱃속의 경락이 여기 얼굴이 종착역이야. 그래서 얼굴만 봐도 대충 오장육부를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봐서. 그래서 아까 눈 밑에 다크서클 없애는 건 빨리 방법이 없어. 뱃속에 냉기가 엄청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강차, 건강차 이런 걸 얼큰한 음식 이런 걸 한두 달 계속 집중적으로 하면 다크서클이 해결돼. 예. 그런 근본 이치를 터득하는 게 그래서 무병장수에 도움이 된다. 음. 그래서 그만큼 이 근본을 알아내려면 동양의학과 친해야 돼. 양방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음. 그리고 얼굴과 관련된 그 비방도를 쭉 해놨는데 여기 또 얼굴이 빨간 게 있어요. 그것은 착각한다고. 의사가 됐건 환자가 됐건 빨간 건 열이야. 열이 올라와서 빨개. 그건 가짜 일이야. 가짜. 찬기운. 사실은 냉한 기운이 가짜로 나타나는 거야. 빨간 게. 그 하루 이틀 만에 막 감기 걸려봐.
감기 걸리면 갑자기 얼굴이 빨갛다고. 가짜 열이야, 이게. 진짜 열이 아니고. 그래서, 아, 이게 열증이네? 열증이라고 찬약을 쓰면 안 돼. 차가운 이런 차가운 약재가 많죠. 고르면. 뭐, 이런 차가운 약재 쓰면 이걸 영원히 못 고쳐. 반대로 따뜻한 약을 써야 돼. 또, 열을 빼내는 이런 약재를 써야 하고, 일단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뭐 많죠. 애엽이라든가 초두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계피라든가 뭐 이런 뭐 후박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해야 돼. 예, 그래야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얼굴이 안면 홍조가 해결되는 거야. 안면 홍조 모임이 있더라고 보면은 전부 양방 그저 한방같이 누가 연관이 안 돼 있나? 가짜 열인데 가짜 열을 진짜 열로 착각하고 맨 천약만 먹고 양약이 됐든 한약이 됐든 천약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못 고쳐.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따뜻한 약을 써야 돼. 그런 이치. 근본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야. 어, 한방은. 이렇게 얼굴 홍조, 그거 가짜 열이다. 반대로 치료해야 된다. 어, 어, 빨갛기 때문에 열증으로 착각을 하고 시원한 약을 쓰면 안 된다. 반대로 이열치열. 어, 그러니까 뜨거운 약을 쓰라는 얘기야. 겉으로는 열증 같은데 사실은 한증이다. 한냉. 그런 이치를 근본 이치를 깨워주면 한 달 안에 안면 홍조는 해결할 거야. 그걸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 안면 홍조 클럽에서 나한테 연락을 해주면 다 가르쳐 주겠는데 이미 다 내가 해놨어요. 이 책에다. 안면 홍조 이렇게 고치는 것이다. 음. 어, 얼굴과 관련된 게 많죠. 얼굴 두드러기, 얼굴이 붓는 거, 얼굴이 창백한 거, 어, 또 어, 얼굴이 장기간 막 뻘게. 예, 이건 가짜 열이에요. 진짜 열이야. 간이 엄청 뜨거웠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소화가 안 되고 밥이 안 들어가. 그러면 간암. 열어보면 간암이야. 이미 간암 3기, 4기면 그래. 결국은 그렇게 가더라고. 수술해도 안 되더라고. 조금 한두 1, 2년 있으면 가. 아니면 수술하고 곧바로 그냥 덮어버려. 응. 양방도 구제불능이야. 간암 말기면. 그렇게 무서운 게 얼굴이 붉어진 것을 조심해야 돼. 경우가 다 틀린 겁니다. 얼굴이 붉은 거, 간암 때문에도 그렇고, 찬기운 때문에도 그렇고, 경우가 다 틀리니까 그걸 구분하는 걸 본인이 터득을 해야 돼. 내 병은 내가 고치는 거야. 병원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야.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이나 선택이 죽어도 좋다. 도장 꽝 찍고 수술하거든. 근데 죽어도 좋다.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내 책임이야. 내가 약초를 먹든 수술을 하든 양약을 먹든 약초 식품을 먹든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또 두통도 여러 가지죠. 뭐 우측 두통 아니면 좌측 두통 다 틀려. 예, 좌측은 간이야. 간이 뭉치면 그래. 우측은 폐, 기가 빠져서 그렇고, 꼭대기 양기가 빠져서 그렇고, 그 뒤에. 이건, 이건 이제, 뒷머리가 아픈 건 그건 또 콩팥이고, 방광병이고, 다 틀립니다. 또 앞머리가 막 뽀개질 듯이 아프고, 그건 비위, 소화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 또 앞머리가. 두통도 수십 가지야. 거기에 맞춰서, 어,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지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런 내용들을 엄청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 앞머리가 아프고 막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고 구토하고 막 가래가 심하고 그런 두통, 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위, 예, 위를 다스려야지. 예, 뱃속에 있는 가래가 올라오고 앞골이 아파. 어지럽고 뜰 수가 없어. 어지러워서 배 타면 뭐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버스 뒷칸에 앉아서도 울렁울렁 토할 것 같고 전부 뱃속 뱃속에 가래가 엄청 많다는 얘기야. 가래 장난이야. 가래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어지럽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울렁거리고 두통이 심하고 앞골이 두통, 앞골 두통, 전두통 이게 심하고 그렇게 따라서 비위를 다스려야 돼. 비위 가래를 없애려면 창출, 백출, 지실, 백복령 엄청 많죠. 그런 걸 계속 배려 먹여야 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래야 다시는 그런 게 없을 정도로 어, 또 어지럽고 어지러운 병은 골 속에 피가 부족하면 그래. 피가 부족하면 허풍, 특히 저혈압은 어지럽고 막 멍청하고 치매가 오고 뇌경색이 오고 그렇습니다. 예. 저혈압이 고혈압 못지않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음, 아래라고 하는 건 간 콩팥이야. 간 콩팥에 진액이 채워지게 감기, 구기자, 오미자, 뭐 숙기왕 이런 걸 좋아해야 돼. 그래서 어지러운 것도 전부 어지러운 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야. 그것도 실풍이 아니라 허풍. 허하면 그래. 진액이 부족하거나 피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허풍이 생겨서 허, 헛된 바람이 이리 솟구치면 어지러워. 결국은 보호를 해야 돼. 피가 생기는 단기, 숙지향, 구기자, 오미자 이런 걸 좋아해야 돼. 음. 또 체하면은 땅방, 땅바닥, 땅바닥이 빙빙 돌아. 천정도 빙빙 돌고. 어, 이게 전체적으로 뭐 전부 뱃속 장난이야. 뱃속에 체하거나 가래가 많다거나 그래요. 그걸 없애야 돼. 그거 없애려면 한 달, 두 달 열심히 가래 없애는 약초 이런 걸 좋아해야 하고 체한 걸 소통시켜주는 신공매가, 지실, 목향 이런 걸 좋아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거 또 비만은 뱃속에 복부 비만이면은 비주사지 비주사지라는 건 뱃속은 사지로 간다. 그 기운이 사지로 손발로 가는 건 온몸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온몸이 부어 살쪄 비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비만을 해결하는 건 뱃살부터 빼야 돼. 배가 정상으로 쏙 들어가면은 비만이 자동으로 빠져. 뱃살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살 빼는 약을 먹어도 살 빼는 약 보면 물 빠지는 그런 걸 많이 쓰죠. 물 빠지는 거 많이 쓰면은 금세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원위치래. 물만 먹어도 다시 원위치래. 근본을 치유를 못해서 그래. 근본이 뱃살이야. 뱃살. 뱃살을 해결해야 비만이 자동으로 근본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선 제가 뱃살하고 비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 10대까지 약초를 써야 하는데 간단하게도 알아야 돼. 자초라는 게 있어. 자색이 난다고 해서 자색이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중간 자색. 예, 자색이 나는 약초. 그 자초라고 그래. 그거 한 가지만 한 2개월, 3개월 계속 주전자에 껴서 그것만 먹어. 그러면 뱃살하고 비만이 해결되는데 많이 도움돼요. 음, 그렇게 아니면 이 책을 보고 또 자세히 또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게 10대까지 약초를 쓰기가 힘들다. 그러면 자초 그거 한 개만이라도 계속 데려 먹어. 그러면 대변 소변이 좋아져 가지고 속에 있는 나쁜 게 다 빠져나가. 대변 소변을 통해서. 그다음은
뱃살이 점점 해결되고, 뱃살이 해결되고 그러면 에, 비만도 해결돼요. 그래서 가서 한 2개월, 3개월, 4개월 먹여갔다 아치처럼 하루에 막 2잔, 3잔 먹어요. 급잔으로. 그래서 자동으로 해결돼. 소변 관계, 요실금, 뭐 전립선, 남자들 그 야간 소변, 여자도 마찬가지. 야간 소변, 뭐 기저귀 차는 사람도 많죠. 나이에 들어가지고 그런 거. 또 물 마시면 곧바로 소변 봐. 그런 거. 이런 사람은 좀 간간하게 먹여야 돼. 너무 너무 싱겁게 먹으면 물 마시면 곧바로 소변 보고 살이 점점 빠지고 그러다가 가는 거야. 네. 하여튼 그 정력, 정액, 정액을 막 병적으로 싸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정기, 정혈. 정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을 말하는 겁니다. 콩팥은 신장, 신장의 진액, 신장의 진액을 줄여서 신수, 신수가 원해야 돼. 쉽게 말해서 옛말에 신수가 원해야 오래 산다. 신수가 원해야 어, 무병장수한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죠. 그만큼 오장 육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수야. 신수가 원해야 병도 회복이 되고 오래 살고 그러는 겁니다. 뚱뚱하지도 않고 뚱뚱하면 반드시 오래 못 살아. 몸이 너무 말려도 안 되고 뚱뚱해도 안 되고 중간이 최고입니다. 무병장수는 하여튼. 그래서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봉사활동하면서 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기록을 해놓은 걸 책에다가 다 해놨어요. 유튜브로 할 수 없는 걸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을 만드는 저자로서 어, 전 중국 한의대에 나왔어요. 한국은 고구려대학교 교수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초식품 회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식품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음, 어떻게 하면 신수가 원해지나 콩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수가 원해지는 내추럴 파워 그런 것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중국 한의대 쯔장 중이 따쉐 한의 벌써 내과 박사고 어, 책으로는 한 열대 권 이상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책을 내놨습니다. 전부 이제 한문이 엄청 많아서 일반인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한문을 최대한 줄여서 읽기 쉽게 한글로 변환을 시켜야 돼. 한 열대 권 책을 내는 걸. 에, 영원한 의서, 황제내경, 의학인문, 동의보감 그 내에서 의서에서 말하는 그런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서 책을 내는 거예요. 천상비록, 음, 장부론, 장부론도 신장부론, 구장부론이 아니라 핵심 한의학, 본초학 요약, 그 약초를 요약해 놓은 거, 음, 처방 방제학이야, 방제학. 이렇게 무가지보, 어, 무가지보라는 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보물, 그래서 무가지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한 10개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학의 여행 이것은 이제 이번에 25일 날 출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처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 북튜브 그 판매 예정으로 있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해 보시면. 그래서 유튜브로서는 장규신만 치면 돼요. 유튜브에. 음. 그래서 이메일도 제가 또 공개를 할게요. 이메일 주신53 골뱅이 네이버.com 전화는 010-5500-9708 책 가격은 여기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보통 그 전자책 하면은 뭐
30페이지, 40페이지, 50페이지 그러거든. 근데 거의 한 4배 가까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책 가격도 최대한 싸게, 한 비방 이런 것은 뭐 가격을 논할 수가 없어요. 어, 수십 가지 비방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거 하나만 해결해도 10만 원, 20만 원 값어치는 되고도 남아. 그걸 생각한다면 2만 원은 엄청 싼 거예요. 예. 책 가격은 2만 원. 그리고 이 전자책은 남한테 주기가 쉽거든. 남한테 주는 순간 징역 5년. 이건 상식입니다. 어. 그래서 불법으로 남한테 주는 건 벌금 5천만 원, 또 징역 5년. 그렇습니다. 함부로 기분 좋다고 해서 친구한테 막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소개하세요. 저한테. 그래. 그래서 저한테 소개해서 2만 원 주고 사 볼 수 있게끔. 그래야 떳떳하지. 막 공짜로 남한테 받아가지고 하면 괜히 몇 개 가지고 5천만 원 벌금. 음.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그 마지막으로 이 책을 ISBN, 즉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 과정에서 수십 개 그 전자 서류가 있어. 예, 서류가 있는데 컴퓨터 실력이 부족한 저에게는 마치 거대한 장벽과도 같아. 음. 이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성기철 회장님, 성기철 회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그 장주신 TV, 장주신만 치면 돼요. 장주신 TV 채널을 응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는 뜻으로 이 책 한 권씩을 선물하려고 해요. 그래서 판매 개시일이 5월 25일부터 한 달 기간 안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 안에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한테 하실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미 하셨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세요. 그런데 새로운 그 뭐 있으면 새로 뭐 동영상 올리면 곧바로 받아볼 수 있죠. 알림 설정, 종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요걸 탁 클릭을 해. 그럼 알림이 돼. 내가 새로운 동영상을 딱 올리자마자 딱 연락이 가. 그래야 서로 편하거든. 그래서 그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음, 그래서 거기다 이제 댓글, 댓글에다가 성함만 써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해 주시면 제가 그걸 카톡으로 드리든 이메일로 드리든 할게요. 카톡을 받으신 후에는 컴퓨터로, 어, 컴퓨터로 열어가지고 보시면 더 크게 보실 수가 있죠. 핸드폰은 너무 조그만하니까. 그래서 이메일로 받아보는 게 제일 좋고, 제가 설령 카톡으로 전화하더라도 컴퓨터로 어, 따로 내려서 보세요. 그러면 더 크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메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그러면 큰 글씨로 보실 수가 있죠. 아무튼 그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다 같이 무병장수합시다. 어, 동양의학의 동양의학 여행의 저자 한의학 박사 장주신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5일 네, 감사합니다.